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잇따라 광주 전남을 찾습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민주당원이 가장 많은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 교육연수 특강을 위해 또다시 광주를 찾았습니다. 지난 10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호남발전특위 성과보고를 위해 광주를 방문한 지 불과 9일 만입니다. 1인 1표제 당원 개정 실패 이후 텃밭 당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산 전국에서 호남 예산을 챙기려고 당대표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과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번 주말 전남도청에서 K국정설명회를 갔습니다. 지난 4일 광주국정설명회, 지난달 26일 국립 5.18 민주묘지와 기아차 광주공장 방문에 이어 벌써 한 달 새 세 번째 방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국정 운영의 성과를 지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며 안정적 리더십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년 동안 정말 대통령님부터 시작해서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제는 정신없이 달려갈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조금 정리해서 설명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성 지지층과 조직을 바탕으로 다지기에 나서는 정청래 대표와 국정 안정감을 앞세워 당내 입지를 넓히려는 김민석 총리 간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다음 달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전당대회까지 예고돼 있어 당내 최대 권리당원을 가진 호남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까지 다음 주 광주행을 예고하면서 호남 민심에 대한 구애 행보는 갈수록 속도가 더해질 전망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 열리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공천혁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당원 주권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모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 기준과 일정 등을 확정했습니다.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가 반드시 공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달 2일까지 광역단체 예비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후 심의를 통해 부적격자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심사 기준은 한층 강화됐습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등에 저촉될 경우 예외 없이 걸러내기로 했습니다. 심사위원인 권향엽 의원은 범죄 조회서에는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그런 사실이 기사화됐거나 문제가 됐을 경우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방선거 기획단을 열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공천혁명과 당원주권 강화를 공식 선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일부 실력자나 국회의원 등이 좌지우지하던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완전히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본 경선도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렇게 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상향식 공천 제도를 이번에 실험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민주당을 비롯한 각 당이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지방선거 시기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KBC 정정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규모를 대통령실과 합의했다는 전라남도의 발표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가 의대 전체 정원 규모를 현재 심의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전남의대 신설을 2027년으로 추진하는 데 합의해주고 의대 정원도 100명 이상으로 해주기로 했다는 전라남도의 발표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그동안 정부에 건의해온 전남 국립의대 신설 시기와 규모이고 지난 17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의 회동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라 합의했다는 표현을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약속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개방일이 오는 22일인데요. 지난 6년간 공사가 이어져 왔던 현장에서는 막바지 도로 포장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에 아스팔트를 붓고 고르게 펼치며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파헤쳐지고 울타리로 막혔던 곳이 왕복 8차선 도로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도로 축소로 배달이 어려워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던 상인들은 기대감을 표합니다. 될까요? 되면 좋겠죠. 이제 왜 그러냐면 픽업이랑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니까 많이 더 시켜주시고 하면은 더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할 것 같아요. 금호동의 다른 공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도로 대부분이 통제 중입니다. 보행자들이 차량과 뒤섞여 길을 건너면서 위험한 상황도 연출됩니다. 도시철도 출입구 공사가 남아 올해가 지나도 도로 개방은 어렵습니다. 나도 불안하죠. 저기 사람 들었고 그럼 밤늦게 거서 가면은 우리 애기만 늦게 들어오면 저쪽 건너에서 버스에서 내린 게 거기 기다리다 같이 데리고 가거든요. 강기정 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도로 개방을 약속한 건 오는 22일. 오늘까지 도로 96%에 대해 포장이 완료됐고 82.5%는 개방됐습니다. 광주시는 주말까지 작업의 속도를 내 개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랜 공사로 불편을 감내해온 시민들과 상인들의 일상이 이제는 회복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양 시도의회를 모두 통과하면서 내년에 특별광역연합 출범이 가능할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특별광역연합 설치의 마지막 절차인 행정안전부 승인 요청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약안에는 사무 개시일을 규약고시 6개월 이내로 지정해 내년 중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위해 실무 준비도 곧바로 착수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해양 관광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프랑스 남부 도시들은 아름다운 바다를 단순한 관광 자원으로 소비하지 않고 마이스 산업으로 연결하며 도시 성장의 동력으로 키워왔습니다. 이들 도시의 전략을 통해 내년 9월 세계 선박람회 개최를 앞둔 여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봅니다. 박승현 기자입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 펼쳐진 프랑스 남부의 대표적인 휴양도시 니스. 호텔과 레스토랑이 늘어선 해안 산책로가 이른 아침부터 관광객들로 활기를 띱니다. 공항과 도심, 해변이 맞닿은 초근접 도시 구조에 연중 이어지는 문화예술 콘텐츠가 더해지면서 체류형 관광을 자연스럽게 이끌고 있습니다. Et donc c'est cette authenticité qui a été façonnée au cours des siècles avec une offre culturelle très riche, avec une vingtaine de musées par exemple, avec un opéra, avec des théâtres, avec des cinémas. 니스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떨어진 도시 칸. 해마다 5월 세계 3대 영화제인 칸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팔리드 페스티벌입니다. 칸은 이 영화제를 발판 삼아서 이제는 50여 개의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는 세계적인 국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연중 국제회의와 박람회가 이어지면서 막대한 관광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On dit même que l'économie du tourisme représente à peu près 50% du PIB de la ville de Cannes. Globalement, le Palais des Festivals et des Congrès, à lui tout seul.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도시국가 모나코는 해양 관광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트쇼, F1과 같은 초대형 국제 행사로 도시 자체를 하나의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어내면서 해마다 1조 원이 넘는 관광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Quite a number of international events, and all year long we host cultural, sportive, international events. 유럽의 성공적인 박람회장 활용과 해양 관광 전략을 통해 여수가 나가야 할 길을 짚어보는 KBC 보도 특집 여수 다시 항해하다는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태초의 어둠부터 희망의 빛까지 추상화 한 길을 걸어온 김유섭 전 조선대 미대 교수가 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거칠면서 두꺼운 질감의 검은 그림.
건물을 짓듯 한 층 한 층 쌓아내 마치 마그마 같은 형상을 자아낸 작품은 무려 11년에 걸친 결과물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깜깜한 공간에 터져나온 빛의 순간. 작가는 검은 그림에서 스며나오기 시작한 빛을 통해 희망을 전합니다. 2022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 한치 앞이 안 보이던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추상 화가인 김유섭 전 조선대 교수가 대표 시리즈인 검은 그림부터 유색 그림까지 40년 회화의 여정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검은 그림의 어떤 시작했던 시작의 어떤 그 시작점이 회화에 대한 내 나름대로 어떤 생각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한테 고향과 같은 것입니다. 김 교수는 이번 전시회에서 어둠의 장막을 걷어낸 빛이 전하는 에너지를 관람객들과 함께 느끼고 싶다고 말합니다. 제 작품을 통해서 뭔가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공감하고 이렇게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냥 그 자체로 이렇게 순수하게 느껴지는 어떤 에너지나 어떤 좋은 파동, 또 어떤 영감들 그런 것들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아트와 설치 미술이 주류가 된 현대 미술 분야에서 철학적 사유를 담은 추상화 한 길을 걷고 있는 김유섭 작가의 전시회는 보성 컨트리클럽 안에 자리한 우종미술관에서 주말인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고흥군이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작가 천경자 화백의 작품과 유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상설전을 엽니다. 고흥군은 오는 31일까지 고흥아트센터 2층 전시실에서 천경자 화백의 작품과 유품을 중심으로 한 상설 전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회는 천경자 화백의 대표 채색화인 길래 언니와 생태 등 10여 점의 레플리카 작품과 유족이 제공한 친필 편지 등 40여 점의 유품이 전시됩니다. 광주시가 군공항 부지 개발과 인공지능 기반 미래도시 조성을 전담할 미래도시 기획단을 신설합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도시 기획단과 공공기관 이전 전담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재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조정은 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추억 찾기 애청자가 50만 원, 보성읍 회상 2 주민 일동이 15만 원, 보성읍 옥평 2 주민 일동이 15만 원, 화순군 이양면 묵곡 1위 정원교 이장 등 주민 일동이 5만 1,000원, 화순군 이양면 초방 1리 노병일 이장 등 주민 일동이 5만 6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지난 17일 정부와 광주, 전남, 무안 등이 발표한 6자 공동합의문에 대해 지방선거용 정치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6자 협의체 공동 발표문은 적극 협력한다, 협조한다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구가 가득한 정치쇼라며 12.29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안공항으로 민간공항을 조속히 이전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한참 바뀐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공항 이전에 대한 명확한 시점 및 이전 비용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자칫 광주에 군공항만 남고 민간공항만 이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6 프로야구가 내년 3월 28일 개막하는 가운데 기아 타이거즈는 인천에서 시즌 첫 경기를 갖습니다. 오늘 KBO에 따르면 기아는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SSG 랜더스와 2026 시즌 개막 2연전을 치릅니다. 개막전은 올 시즌 1위부터 5위 팀의 홈 경기로 편성됐으며 기아의 광주 첫 경기는 4월 3일 NC 다이노스와의 3연전입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전국을 순회합니다.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늘 아침 무안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하고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무안공항을 나선 유가족들은 충북 오송 참사 현장과 서울 세월호 기억공간,
대구 지하철 화재 현장 등 전국의 참사 현장을 방문합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대학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헤어진 연인의 집 창문을 통해 수차례 침입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